네. 우선으로 네, 들리시나요? 시작하기 전에 한 1분짜리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이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 영상은 한 1분짜리 영상으로 체인가드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근데 제목이 조금 AI로 만든 제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근사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오늘 한 40분 정도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소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게 많이 사용을 하는 만큼 위험성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CV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문제점들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인가드라는 회사가 존재를 하고 있고 북미에 한 4년 전에 오픈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내에 도입을 한 사례가 있고 그 사례가 다른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세션을 마련해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파이토치를 통해서 데모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원래 만든 장표가 아니고 저희 마케팅 팀장님이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뺄까 하다가 그냥 넣어놨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전에 일을 했던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안 업무를 많이 했었고 최초에는 PKI 업무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물리적 보안, 방송 보안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개발자가 아니고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한 번 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분들 제가 세션을 봤는데 한 번도 핸즈온 같은 걸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와닿을 수 있도록 VS 코드로 샘플 같은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려견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놨습니다. 멜리셔스라는 것과 CV는 좀 다른 거거든요. OSC의 주로 업무가 MSA 설계 및 구축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얘기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고 보안을 얘기할 때 아까 스페로 회사 같은 CSA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의 항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멜리셔스는 실제로 CV랑은 좀 다른 겁니다. CV는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취약성이 발견이 되는 거고 멜리셔스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제 나쁜 거를 심어 놓은 거죠. 이 소나타입의 자료이고요. 2019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쁜 것들이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CV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업체에서 가보면 항상 보안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하드닝 스크립을 한다던가 그런 걸 적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하시죠. 보안 감사라고 해서 6개월, 3개월 스크립으로 돌리기도 해서
어떤 취약성이 있으니 업데이트를 해라 이런 것들이 있고 생산성을 저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위험 때문에 만약에 뭐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최근에 텔코 사업자나 카드사 이런 데에서 보면 이제 치명적인 결과를 하겠죠. 뭐 배상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취약성들을 항상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키사나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컴플라이언스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거를 지켜서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멜리셔스랑 다르게 CV라고 했는데 CV는 그 가장 유명한 최근에 로그포.j 같은 부분들이 이제 CV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랑 동일하게 멜리셔스 코드랑 똑같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나쁜 놈들이 많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렇게 많아진 만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처리하는 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보안팀이 존재를 하고 보안팀이 어떤 폴리시를 정하면 그걸 운영팀이나 데브옵스 팀에서 따라야 되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는 잘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연장을 가봐도 국내 어쩌어쩌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더군다나 이제 체인가드나 이런 외산 벤더들은 외사 안에서 발생한 그 공급망 공격 이제 문제가 된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산 벤더가 제공하는 자료를 보통 하는 것 같고 한번 발생을 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인가드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 도입했던 이유 자체는 요거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쿠버네티스로 구축을 하게 되면 그 로그 컴포넌트들이 있죠. 오픈서치라든가 아니면 뭐 그라파나 그리고 쿠버네티스 뭐 CI 툴들도 있습니다. 뭐 아르고 CD라든가 뭐 젠킨스 엄청 많은 컴포넌트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은 국내 사례인데 한 60개 정도 컴포넌트가 필요했어요. 아르고 CD 포함해서 쿠버네티스의 이미지들이 etcd 뭐 API 서버 다 이미지로 도커라이징 다 되어 있죠. 그 이미지들이 다 필요했고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이미지들의 크리티컬과 하이가 있으면 안 된다가 요구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축을 이제 OSC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를 5년 정도 다녔는데 이런 요구 사항을 받아서 디플로이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면 아키텍처를 설계를 잘 하고 그걸 구축을 해서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이 국내 카드사고요. 국내 카드사에서 이거를 디플로이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 실제로 CV가 없는 도커 이미지를 디플로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체인가드라는 회사를 찾게 됐고 그래서 체인가드로 이 왼쪽에 보이시는 지금 이 부분들은 원래 있는 이미지들이고 저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미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도커라이징된 이미지가 뭐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실제로 체인가드가 제공하는 이미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쪽 체인가드 본사랑 협업을 해서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도커라이징이 제대로 아직 지원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딜리버리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CV는 계속 굉장히 이렇게 증가가 하게 되어 있고 이게 처음에 가져다 쓰면은 그 자체가 CV가 존재를 해요. 아시겠지만 이거를 주의 깊게 보시는 고객사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고객사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 보통 보안 감사나 이런 데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게 감당이 안 됩니다. 저 CV가 들어와서 보시면 감당이 안 되고
그거를 조치하는 팀 자체가 없어요. 저희가 아는 대부분의 디플로이 하는 회사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게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늘은 CV가 없었는데 만약에 로그퍼.j의 2.17 버전에 또 다른 CV가 발생을 하면 그 발생된 CV를 조치를 누군가가 또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틴한 업무 같은 것들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쿠버네티스가 아닌 게 도커가 아닌 환경에서는 그냥 뭐 패치를 한다던가 이런 게 쉽게 되는데 쿠버네티스는 조금 쿠버네티스나 도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이미지를 업데이트 해주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더 어려움은 다음 장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 군인 아저씨가 저 무슨 가방을 메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아저씨 가방 안에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슬래스나 우분투나 데비안, 레드햇, UBI, 뭐 비셉, 퍼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이미지가 존재를 하고 그 베이스 이미지 위에서 뭐를 만들어서 저희가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 자체가 뭔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령 제가 뭐 프로메테우스를 쓴다. 근데 프로메테우스의 베이스 이미지가 레드햇으로 되어 있거나 우분투로 되어 있으면 그 우분투의 안에 있는 패키지 자체가 예전 버전을 쓴다던가 이렇게 되면 그 자체로서 이제 CV들이 계속 노출이 되게 되는 방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이제 만약에 고객사 어떤 A라는 고객사가 아니 보통 사내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보면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거기를 까서 보면 저 컴포넌트에서 크게 변동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노출을 그러니까 서피스라고 해야 되나 그 노출 그 포션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커라이징 할 때 체인가드가 취하는 방식은 뭐 디스토로리스 이미지라고 해서 아주 되게 작은 이미지로 그 서피스를 제일 줄여놓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왼쪽에 보이시는 저 군인 아저씨가 많은 취약성을 담고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 보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름을 울피라고 한 이유는 울피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작은 문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손가락이 되게 조그마죠. 그래서 이 울피처럼 되게 작은 경량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거 다 저기 체인가드의 교육 자료에 보면 나오는 그 스크린샷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CV가 작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뭐가 없잖아요. 되게 작은 경량화된 이미지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서피스를 굉장히 줄인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 알파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파인은 오메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랑은 또 차이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 PT의 뒤에 자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피라고 하는 그 베이스 이미지는 5에서 10메가 정도 되어 있어요. 그 APK 기반이고 그 중간에 멜란지라는 게 있고 뭐 코라고 하는 뭐 여러 있는데 크게 굳이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그 오른쪽에 있는 울피 이미지를 가지고 그 최소한의 패키지나 바이너리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체인가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 도커를 모르신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고 쿠버네티스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청중자의 경험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커라이징된 이미지로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고 쿠버네티스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왼쪽에 보이는 체인가드가 만든 저 이미지, 그러니까 파이토치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파이토치 안에는 실제로 현재 한 3개 정도 있어요. CV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원래 파이토치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파이토치 이미지는 한 200개 정도 있어요. 220개 정도가 있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추이거든요. 그 파이토치 팀은 보통 오픈 소스의 그
일반적인 경향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볼루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프로덕트에 대한 굉장한 혁신을 계속 많이 해서 기능이라던가 버그픽스나 이런 게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심에서 먼 것 같아요. 보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밑에 표준 이미지 파이토치가 가지고 있는 걸 보시면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 파이토치 이미지나 아니면 다른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면 기본 200개의 CV를 담고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0개 이상. 그거를 조치를 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표준 이미지는 한 6개월치 평균을 보면 계속 이 핑크빛의 색깔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안 감사나 아니면 어떠한 이슈가 생겼을 때 저게 결국에는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그 체인가드도 이게 0은 아니거든요. 0이 좀 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날짜로 CV가 발표가 되면은 그거를 오늘 날짜로 해소가 안 되고 뒤 장표에도 나오겠지만 7일에서 한 14일 정도 걸리거든요. 크리티컬 같은 경우에는 14일 정도 안에 해소를 하고 하이나 미디엄 같은 경우는 7일, 14일 이런 식으로 SLA가 존재를 하고 그 동안에 해소는 되긴 하는데 그 시점들이 데이 1 이렇게 해서 해결을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0은 아니지만 0에 수렴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밑단에 보시면 파란색 줄이 보면 거의 0이 수렴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문제 없이 시작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이미지들의 어떤 비교표고요. 하나는 Node.js, Nginx, MariaDB, Redis, Maven, Postgres.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퍼블릭에서 가지고 있는 CV에 대한 합을 보이는 거고 오른쪽에 보이는 노드 이런 것들 컴포넌트들은 체인가드가 만든 이 컴포넌트들의 CV 개수예요. 거의 0에 거의. 물론 0이 아닌 놈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뒷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고 처음 출발점이 다르게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쿠버네티스 운영을 하시거나 도커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실제로 체인가드라고 하는 북미의 회사고요. 4년 전에 만든 회사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한국에는 이제 OSC가 이제 파트너로 업무를 하고 있고 AP에도 이렇게 회사들이 있습니다. 체인가드는 업스트림 프로젝트에서 소스를 받아다가 본인들이 빌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굉장히 많은 베이스 이미지가 여러 가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레드햇, 우분투, 여러 개 있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빌드를 하게 되면 모든 이미지는 울피 기반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작은 5메가에서 10메가밖에 안 되는 그 이미지에서 빌드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고객사 A라는 고객사, B라는 고객사들을 위해서 레포를 따로 다 만들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커 허브에서 다운 받던 아니면 넥서스나 하버 같은 데서 받는 거랑 똑같이 체인가드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CGR이라고 하는 주소를 통해서 A 고객사는 A 고객사에 맞는, B는 B 고객사에 맞는 거를 딜리버리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은 스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라이프라고 하는 것도 있고 트리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CV를 얘기를 하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창과 방패거든요. 굉장히 많은 스캐너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스캐너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본인들이 다 존재를 해요. 거기에 기반하는 데이터는 MVD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약간 그 정부 조직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든 그 데이터베이스가 릴리스가 되면 대부분의 스캐너들이 MVD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스캔을 돌리게 되어 있고 그 벤더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닉이라는 회사는 이스라엘 회사고 트리비도 아쿠아라고 하는 아쿠아 시큐리티 이스라엘 회사고 그라이프라고 하는 또 회사가 있고 그래서 스캔을 해서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인가드에서 그 결과치를 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SLA 그리고 실제로 CV가 니어 제로 CV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데일리로 이 빌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데일리 빌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문제가 다른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거를 이제 없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것만 조치하는 부서가 따로 없어요. CV를 예전에 레가시 시스템 우분투나 레드햇 같은 VM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니면 와스 시스템은 그런 것들이 가이드들이 대부분 있는 것 같은데 도커라이징된 이미지 자체로 어떻게 CV를 제로로 만드는 전담팀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소스로부터 빌드하고 의존성을 통제를 해서 실제로 여기에 맞는 의존성들을 가지고 빌드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자체를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INT라고 인터그레이션 테스팅을 본인들 스스로가 해서 릴리스를 해서 내보내 줍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국내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60개 넘는 컴포넌트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로 한 번도 그 컴포넌트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동작하고 전혀 문제가 없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한 INT를 거쳐가지고 릴리스를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드 시스템이 존재를 본인들이 하고 있고 그 쪽에서 얘기로는 이제 팩토리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I 쪽을 해서 매일 빌드하는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은 버그픽스하고 머지하고 뭐 PR 한 다음에 계속 릴리스해서 그걸 가져다 쓰고 프로덕션에 쓰는 방식처럼 본인들이 빌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데일리로 소스를 받아다가 빌드한 다음에 커스터머 레포에 내려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만약에 이 고객사가 메이븐이나 그래들로 아니 npm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베이스 이미지를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뭐 메이븐 아니면 뭐 파이토치, 파이썬 이런 기본 이미지 위에다가 그 본인들이 만든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을 담아가지고 배포해서 쓸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쿠버네티스를 저희가 뭐 누군가 어떤 고객사가 쿠버네티스를 필드에서 수정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갖다 쓰는 아니면 그라파나도 갖다 쓰는 뭐 아르고 CD, 텍톤 뭐 이런 걸 갖다 쓰는 게 오른쪽에 있는 영역입니다. 왼쪽에 있는 영역에 고객사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객사의 커스텀 코드는 당연히 고객사가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 체인가드가 지원하는 부분은 그 밑단까지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중간에 무언가의 그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이 가령 아파치 소프트웨어가 특히나 스파크 같은 소프트웨어는 위에 다른 컴포넌트들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그 업스트림이라고 이제 용어를 쓰고 있고 거기에서 해소가 안 된 부분까지 소스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약간 레이어가 이게 약간 그 일부는 업스트림에서 해야 되고 일부는 체인가드에서 해야 되는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도커 관련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도커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체인가드가 제공하는 그 버추얼 머신 이미지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VMware나 뭐 이런 거 쓰시잖아요. 최근에는 큐브커트 이런 것도 쓰시는데 이 클린한 컨테이너 버추얼 머신도 최근에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랭귀지 라이브러리도 뭐 파이썬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서 하는 그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제 공격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소스도 있고 뭐 빌드도 있고 뭐 배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체인가드가 그 지원을 하거나 신경을 안 써도 결국에는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은 빌드 시스템 본인들이 공장이라고 해서 그 체인가드 팩토리라는 용어를 써서 빌드를 하는 시스템들이 본인들이 있고 그리고 CGR이라고 하는 배포 시스템도 있고 디펜던시 본인들이 알아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머지 아티팩트를 소비하는 쿠버네티스, API 서버, etcd 뭐 여러 가지의 그 도커 이미지들은 그냥 소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처음부터 보안의 이슈를 없게 쓸 수 있다.
네, 소스부터 빌드하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소스는 뭐 10,000개 이상, 패키지도 10,000개 이상. 지금 제공하는 컴포넌트 이미지는 1,700개 정도 되고 있어요. 실제로 한 2달 정도가 1,400개가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한 달에 100개 이상 정도 이미지가 새로 나와요. 가령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픈소스 도커 이미지다. 그럼 오픈소스 도커 이미지가 뭐 오늘 나오고 내일에는 뭐 또 다른 도커 이미지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한 달에 한 100개 이상 정도 나오게 됩니다. 파이썬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왼쪽에 커스텀 코드를 위한 그 베이스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 JDK, 고, 노드, 뭐 단넷은 전 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퍼블릭 도커에서 보는 거고 거기에 보시면 이제 CV가 되게 많아요. 오른쪽에 있는 체인가드가 본인들이 자랑해서 나오는 이 이미지들은 크리티컬과 하이가 제로입니다. 제로, 거의 제로.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보안의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장점은 패키지나 의존성을 많이 제거를 해서 이미지를 경량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가 작아요. 지금 노드 22 같은 경우는 1기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체인가드가 만든 거는 한 134메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밑에 보이는 이 SLA라고 하는 부분은 뭐 캘린더로 한 7일 정도면 크리티컬은 해소하고 하이나 미디엄 한 14일 정도 안에 해소해서 릴리스해서 내보내준다. 네, 베이스 이미지는 저 이따가 시간이 10분 남았네요. 베이스 이미지는 파이토치 아니면 파이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커스텀 코드 올려가지고 쓰시는 거고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는 그냥 그 자체로 갖다 쓰시는 거죠. 실리엄이라든가 뭐 마리아DB, 그라파나, 쿠버네티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저희가 국내에서 첫 딜리버리를 했는데 그 딜리버리 한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로 했었어요. 실제로 왼쪽에 있는 영역은 아니고 베이스 이미지는 아까 설명드린 파이썬, 자바, 고, 뭐 노드 이런 기본 거기에다 커스텀 올려 쓰는 거고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는 아르고, 쿠버네티스, 카산드라, 뭐 엔진엑스, 포스트그레스, 프로메시스, 그라파나 이런 거고 그러니까 핍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크게 의미가 한국은 키사가 최고인데 한국 말고 이제 미국은 핍스라고 하는 게 있대요. 핍스 1403 뭐 이런 보안 규정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이 패드램프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거쳐야지 미국 어플리케이션 뭔가를 쓸 수가 있는 이런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려면 핍스 이미지를 쓰셔야 돼요. 물론 한국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핍스 이미지를 이제 따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핍스 이미지가 필요하게 되면 만약에 국내 사업자인데 미국에 핍스 미국에 있는 공공 사업자나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로 들어가게 되면 핍스 이미지가 필요할 것 같고 AI 이미지 오늘 이제 보통 다 AI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파이토치, 카프카, 뭐 스파크 뭐 이런 것들도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현재는 토탈 한 1,700개 정도가 되고 올 말 정도 되면 2,000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뭐 무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준 디펜던시나 이런 게 있으니까 플렉서블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특정 이미지에 내가 특정 패키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커스텀이 가능해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그 패키지들을 선택을 해서 세이브를 하면 자동적으로 본인들이 만든 빌드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요. 도커를 가져다 처음에 쓰시면은 이제 도커 스캔을 하시겠죠. 어떤 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보안팀이 가서 조치하라고 하고 조치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팀에도 개발자가 있고 저희 회사에도 개발자가 있는데 한 도커 이미지 하루 안에 픽스가 안 됩니다. 절대로. 적어도 며칠이 걸리고요. 근데 내가 고객사에서 그 본인들 시스템에서 한 100개 정도 쓴다 그러면 곱하기 이렇게 뭐를 해야 됩니다. 체인가드를 쓰게 되면은 처음부터 조치된 이미지를 쓰기 때문에 뭐 영어로는 뭐 시크릿 레프트 뭐 이런 것처럼 처음부터 스타트 레프트라고 해서 처음부터 뭐 조치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얘기를 쓰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 서머리로 말씀. 왜냐하면 뒤에 핸즈온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주 경량된 5메가에서 10메가밖에 안 되는 거를 쓰고 있고 소스로부터 빌드하게 돼 있고 현재는 1700 정도 있고 SLA 7일에서 14일 안에 CV 문제 되는 거 조치해주고 그리고 S봄도 그 이제 체인가드 UI를 콘솔을 들어가기 때문에 S봄도 제공을 해주고 만약에 해당하는 그 CV가 있으면 CV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들도 어드바이저리라고 해서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로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60개 정도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한 다음에 런타임 언어의 베이스 이미지를 바꾼 다음에 골든 이미지화로 표준화로 사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건 국내 사례이고요. 외산 벤더다 보니까 외산 PM이 만든 문서입니다. 처음에 다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밸류에이션이나 그쪽에 있는 시스템 디스커버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미싱이 되거나 아니면 그쪽에 요구사항 받아가지고 실제 디플로이 하는데 프로덕션 디플로이 하는 데까지 이런 절차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없었는데 결국에는 제공을 했고요. 이게 실제 컴포넌트 60개 정도의 리포트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만약에 퍼블릭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쓰면은 한 3,000개 정도 CV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체인가드가 제공한 이미지를 하게 되면 한 89개 정도밖에 없게 되고 물론 크리티컬과 하이가 없으면 좋겠으나 실제로는 아주 뭐 5개, 12개 정도 존재를 하고 CV는 한 97% 정도 줄어서 처음부터 스타트 레프트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데모고요. 데모는 그 파이토치로 하게 될 거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백문이 불여일타라서 시간이 짧지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 파일이 있고요. 이게 뭐 테스넷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 가지고 사용을 한 거고요. 저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토치라고 하는 토치 로드가 있고 토치 세이브가 있고 그래서 그 피클이라고 하는 pt.pt라는 파일에 모델을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 모델 저장을 한 그놈을 가지고 인퍼런스라고 해서 추론을 하는 형태로 물론 더 개발자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 PT 파일에다가 토치 세이브라고 해서 이쪽에 모델 결과를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죠. 직렬화를 시리얼라이제이션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 이거를 나중에 갖다 쓰는 방식이에요. 뭐가 없어졌네요.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고요. 아까 파이썬 파일로 하게 되고 그거를 하면 에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에폭은 뭐 어떤 시절 뭐 이런 건데 에폭을 한 25번 정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25번 정도 수행을 하게 되면은 PT 파일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인퍼런스라고 하게 되면 특정 이미지를 이제 현재는 옥토퍼스랑 뭐 한 3개지 이미지 웨일이랑 3가지 이미지만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면 다른 이미지를 던져놔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제대로 주긴 합니다. 옥토퍼스 이미지를 던져주면 옥토퍼스라고 답변을 하고 펭귄은 펭귄, 뭐 웨일은 웨일이라고 하게 되고요. 제가 정말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 도커 빌드 결국엔 도커 빌드를 하게 되거든요. 도커 빌드를 해야 도커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릭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것들을 사용을 해서 도커 빌드를 하면 돼요. 도커 빌드를 해서 이 결과치 이게 파이썬 파일과 그리고 결과로 나온 시리얼라이제이션된 모델 학습 결과 PT 파일을 가지고 도커 이미지에 넣게 되고 그거를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미지를 가지고 결국에는 CD2를 통해서 저 이미지를 계속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 파이토치라고 하는 저 퍼블릭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한 200 몇 개 있어요. 230개 정도의 취약성이 있어요. 그러면 저걸 가지고 이제 디플로이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이미지 안에 있는 취약성들은 다 노출이 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보안 뭐 많은 거를 하겠지만 저거 자체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체인가드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빌드를 이미지 베이스 이미지를 체인가드의 파이토치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고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 PT 파일 시리얼라이제이션 된 거를 디시리얼라이제이션해서 그 모델링 추론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저걸 가지고 누군가가 사용을 내외 어딘가를 쓰게 되면 저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 CV는 노출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미디엄만 3개 정도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국내 사업자 얘기로는 크리티컬과 하이만 보통 보시는 경우가 있고 크리티컬만 보시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거기에 맞는 표준 뭐 키사라든가 아니면 사내 뭐 금감원 뭐 이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요 나온 결과를 도커라이징된 이미지 결과를 그라이프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라이프도 있고 엄청 많은 툴이 있는데 현재 그 중에 가장 쓰기 편한 그라이프 툴로 하게 되면 지금 미디엄만 5개 있어요. 그것도 일부는 조금 오탐이 있는 것 같고 실제 한 3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파이토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일반 그 퍼블릭 있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한 200개 정도 넘게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원래 다 조치를 하셔야 돼요. 되게 조치가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저 조치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굉장히 그리고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하셔야 돼요. 그런 수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체인가드 저희가 이제 OSC라는 회사는 MSA 설계, 그 디플로이, 뭐 컨설팅 이런 업무를 하기도 하고 솔루션을 하기도 하는데 솔루션도 굉장히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 체인가드는 구글에서 이제 창업자가 나온 거가 한 4년 정도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고객사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오픈해도 되는 고객사라서 저희가 지금 AIS 2025 거기에 발표 자리에는 있고 이 부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고객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저희가 딜리버리 하진 않았는데 현재 쿠팡에서 쓰고 있고 저희가 딜리버리 한 곳은 국내 카드사 중에 한 곳을 딜리버리 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제 제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네 1분 남았습니다. 그 여기 뭐 네 QR 찍으면 뭐가 되나 봐요. 해서 큐 한번 찍어 보시고 밖에 저희 부스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제가 오늘 한 3개 부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부스 있으니까 저희 장소영 이사님이라고 마케팅 계시고 가서 뭐 선물 주시는 것 같아서 선물을 좀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원하는 설명은 대부분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회사나 아니면 다른 특히나 금융권이나 보안이 굉장히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고민할 만한 것 중에 하나였고 그거를 체인가드를 통해서 이제 뭐 본인의 업무들을 주력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타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해소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